컴퓨터 비전을 위한 딥러닝 CNN 케이스 스터디. 이번 시간에는 여러 유명한 CN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르넷5입니다. 이 르넷5는 최초의 CNN인데요. 얀 레쿤이라고 하는 교수가 1998년도에 만든 최초의 CN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32by 32 이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제 이 이미지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타고 컨볼루션 그리고 또 서브 샘플링하는 과정을 거쳐서 컨볼루션을 또 진행을 하고요. 또 서브 샘플링과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층으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를 푼 그런 최초의 CNN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라고 해서 컨볼루션, 풀, 컨볼루션, 풀, 컨볼루션, 풀리 커넥티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손글씨를 인식하는 네트워크로 1998년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FC를 거쳐서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이 됐던 네트워크이고요. 이 네트워크는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전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렐루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 샘플링을 해서 크기를 줄이는 작업들을 했는데 현재는 맥스 풀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넷이라고 하는 최초의 CNN 이름을 따서 여러 변종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렉스넷. 이 알렉스넷은 2012년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갑자기 높은 성적으로 우승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렉스넷을 시초로 해서 그 이후에 2013년도 이후에 여러 CNN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스넷은 이제 딥러닝의 여러 기법들을 적용한 아주 훌륭한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인풋 이미지. 인풋 이미지는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사용됐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227by 227by 3인 이미지가 사용이 됐고요. 첫 번째 층은 컨볼루션 층이었다고 합니다. 11by 11 필터를 96개를 적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4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볼륨은 55by 55by 96인 아웃풋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96은 필터의 개수와 일치하죠. 그리고 파라미터의 수는 11 곱하기 11인 필터를 사용을 했으니까 원래 원본 이미지의 뎁스가 3이죠. 그래서 11by 11by 3인 필터가 사용이 됐는데 이런 필터가 96개가 사용이 돼서 첫 번째 층에서만 35K 이상의 파라미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은 풀링 층이었다고 하고요. 3by 3인 필터를 스트라이드 2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풀 아키텍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렉스넷의 아키텍처. 그래서 인풋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옆에 꺽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일 때의 쉐입, 이미지에 대한 쉐입이 들어 있죠. 227by 227by 3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컨볼루션 층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맥스풀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뒀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둬서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되었지만 현재는 이제 요거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 없이도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컨볼루션 층을 사용을 했고 또 맥스풀 그리고 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3번으로 컨볼루션, 컨볼루션, 컨볼루션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맥스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맥스풀까지 적용한 여기까지가 이제 피처가 도출되는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풀리 커넥티드 층으로 보내서 FC 층으로 첫 번째 이제
4096개의 뉴런을 사용한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또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세 번째 풀리 커넥티드 층에서는 1000개의 뉴런에 1000개의 뉴런으로 소프트맥스를 풀었습니다. 소프트맥스로 문제를 풀었던 제 알렉스넷이고요. 저희 이미지넷 경진 대회가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문제예요. 오브젝트가 1000개가 주어지고 이미지가 100만 장 이상 주어집니다. 이거를 학습해서 1000개 중에 하나 오브젝트를 맞추는 문제니까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에서 뉴런의 개수는 이제 1000개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알렉스넷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스넷은 여러 가지 이제 최초로 시도한 그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렐루를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렐루. 저희가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렇게 꺾은 선 형태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다 0으로, 그 다음에 0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은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형태의 액티베이션 함수인데요. 그래서 요 렐루를 최초로 사용을 했고, 이전에는 시그모이드나 10H 같은 S자 곡선 모양의 함수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렐루가 사용됨으로써 딥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 성능이 좋아지고 학습이 잘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렐루를 보고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뒀고요.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현재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이제 일종의 데이터 뻥튀기라고도 불리우는 데이터들을, 없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좌우로 이렇게 대칭해서 좌우로 접거나 아니면 회전을 시키거나, 약간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 줌인 줌아웃 해서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크기를 또 작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증강한다. 오그멘테이션이 증강이죠. 증강하는 방식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인데, 헤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다 했으니까 이런 증강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롭아웃을 0.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롭아웃 왜 했죠? 네, 맞습니다.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드롭아웃 방식이고, 이 드롭아웃을 0.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28개의 배치 사이즈. 그리고 SGD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이 SGD는 이제 우리 최소값, 코스트의 최소값을 찾을 때 옵티마이저,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찾을 때 옵티마이저로 배우셨던 이제 SGD라고 하는 방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하는 무게중심까지 적용을 해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을 사용을 했고, 리듀스 바이 10 해서 이제 10씩 감소하면서 러닝 레이트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L2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만큼의 이 L2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L2 웨이트 디케이는 이제 L2 레귤러라이저입니다. L2 규제를 사용을 해서 오버피팅을 피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규제 앞에 우리 규제에 대한 스트렝스, 레귤러라이제이션 스트렝스 값을 이제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7개의 CNN을 앙상블했습니다. 앙상블 한다는 것은, 이 앙상블은 합주 이런 뜻이죠. 그죠? 앙상블. 이 앙상블은 합주 이런 뜻인데, 모델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델을 여러 개를 써서 이 모델이 주는 여러 개의 결과를 조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를 푸는 의사결정을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앙상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CNN을 7개를 돌렸대요.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개가 아니라 7개 모델을 쭉 돌려놓고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이미지의 경진대회에서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개만 이제 CNN을 썼을 때 에러율이 18.2%였는데 에러율이 15.4%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능이죠. 성능의 향상입니다. 구글렛.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구글렛입니다. 그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구글과 르넷이라고 하는 최초의 CNN 이름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이제 2014년도에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네트워크입니다. 굉장히 깊죠. 그렇죠? 앞에서 보셨던 알렉스넷보다 훨씬 뎁스가 깊습니다. 이쪽이 이제 입력 쪽이고요. 이쪽이 입력 쪽이고 입력 데이터가 쭉 흘러 들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쪽이 출력이 되는 이제 이렇게 딥한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색깔 보시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풀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렛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독특한 형태의 모듈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이 비대칭적인 이 모듈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앞에서 이제 프리비어스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바깥으로 나오는 출력 부분인데 이 안에 이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 적용이 돼서 넘어가고요. 또 두 번째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 적용된 다음에 3바이 3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넘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 넘어가고 3바이 3 컨볼루션, 5바이 5 컨볼루션이 적용돼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또 이쪽 경로는 3바이 3의 맥스풀을 하고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컨캐트네이트가 돼서 넘어갑니다. 이런 이제 비대칭적인 구조의 인셉션 모듈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셉션 모듈은 인셉션 버전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요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현재 발전 중에 있습니다. VGG. 이 VGG넷은 2014년도에 2등을 한 넷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구글넷이 1등을 했고요. VGG넷은 2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VGG넷은 이제 깊이에 따라서 뎁스에 따라서 VGG 16도 있고 VGG 19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계층도 있고 19계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바이 3의 작은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거치는데요. 이게 구글렛보다는 확실히 성능은 떨어집니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구성이 간단해서 응용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그런 유명한 넷이죠.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 경진대에서 주어지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는 224바이 224바이 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흰색은 컨볼루션과 렐루가 적용된 것이 흰색 박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박스가 맥스 풀링, 그리고 파란색 박스가 풀리 커넥티드와 렐루가 적용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가 소프트맥스가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가 지금 두 개의 컨볼루션이 넘어왔는데요. 이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그죠? 컨볼루션을 두 번 연달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224바이 224바이 64. 그래서 컨볼루션을 적용하고 컨볼루션의 필터 개수만큼의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64개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 빨간색은 맥스풀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맥스풀은
224의 반이 112지요. 112바이 112바이 128인 이 컨볼루션 이제 맥스 풀을 적용을 해서 절반으로 크기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연달아 2번 해서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2의 반이 56이죠. 56만큼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3번 연달아서 컨볼루션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또 56의 반이 28이지요. 그래서 이제 맥스 풀링을 사용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크기를 똑같이 유지하는 이제 패딩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이렇게 3번 연달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8의 반이 14지요. 그래서 14바이 5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스 풀링 적용하고 컨볼루션 연달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14의 반이 7이죠. 그래서 7인 크기로 이제 맥스 풀링을 통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처가 도출되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고, 그 이후는 풀리 커넥티드 층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1000개 중에 하나를 맞추고자 하는 이제 이 소프트맥스 문제로 푼 이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VGGNet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VGGNet 이제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넷. 이번에는 레즈넷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2015년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넷이 레즈넷입니다. 레즈넷.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알고리즘들이 발전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유명한 넷이고요. 2015년도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넷입니다. 이게 근데 이 에러율이 이제 3.6%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즈넷이 굉장했던 것이 이제 사람의 에러가 5%대인데 기계가 3.6%대 에러로 사람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기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레즈넷은 이미지넷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같이 열린 여러 대회들, MSRA, 그 다음에 코코, IL, SVRC, 요게 이제 이미지넷 경진대회죠. 그래서 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다 휩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제 우리 이제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딥하다, 울트라 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이제 152개 층의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보면 이제 이미지넷의 디텍션 영역에서는 이제 2등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성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디텍션 영역, 로컬라이제이션 영역 또는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이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냐 동물이냐 등등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대회.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대회죠. 리코그니션 대회고, 그다음에 디텍션 대회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니까 얘들 다 찾아야 됩니다.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얘도 찾고 이렇게 이제 디텍트 해가지고 찾는 이제 디텍션 대회가 있고요. 디텍션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만큼의 픽셀을 이렇게 오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무슨 배경 또는 나머지는 뭐 자전거 등등등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영역이 있고, 세그멘테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이런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휩쓸었다는 거죠. 레즈넷이 2등과는 굉장한 차이로 얘는 이제 에러가 3%대인데 뭐 16%, 27%, 11%, 12%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높은 차이로 우승을 했던 이제 그런 넷이 레즈넷입니다.
그리고 레즈넷이 굉장히 딥하죠. 울트라 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이제 뎁스들을 다른 네트워크들의 뎁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뭐 가히 깊이의 혁명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보셨던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8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VGG넷 19레이어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14년도에 우승을 했던 이제 VGG넷의 경우 요 정도로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레즈넷의 경우는 152계층입니다. 그림으로만 그려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뎁스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뎁스가 깊은 이제 딥한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이 레즈넷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 학습을 했는데 8개의 GPU가 달린 머신으로 이제 2주에서 3주를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VGG넷보다는 실행 시간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깊은데 학습이 잘 되나 살펴봤더니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특징들 보이시죠? 그죠? 이 볼록볼록한 특징들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킵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스킵 커넥션. 근데 이걸 도입해서 깊이가 깊어져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깊이에 비례해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법이 이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즈넷의 이 스킵 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레즈넷에 일반 34개짜리 플레인 넷이 있고 34개짜리의 레지듀얼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뭐 레즈넷이 뭐 152계층도 있지만 34개짜리도 있고 또 52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너무 깊으니까요. 짧은 네트워크도 있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 32개의 플레인 레이어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하고 풀하고 컨볼루션 해서 이제 얘는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앞에서 넘어온 정보가 그 다음 레이어로 연결해서 쭉 넘어가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레지듀얼 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컨볼루션 연달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전에 있는 것이 점프해서 더해지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이전 것이 점프해서 더해지는 이제 이런 단축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 경로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은 플레인넷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H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쭉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지듀얼 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컨캐트네이트 구조 보이시죠? 이 이제 두 단계 전에 있는 값이 더해져 가지고 점프해서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넘어온 정보에다가 이전에 두 단계 전에서 넘어온 정보를 합해서 이제 새로운 하이퍼시스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 경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스킵 커넥션은 이 단축 경로로 인해서 저희가 학습 알고리즘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 출력 쪽에서 발생한 에러가 뒤로 전달하면서 각 층에서의 W 값들을 이제 조금씩 바꿔주는데 이 단축 경로 때문에 이 출력에서 발생한 에러가 입력까지 이렇게 고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제 비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역전파 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제 신호 감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스킵 커넥션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쪽 하나 경로로 넘어오다 보면은 점점 이 신호가 상쇄돼서 입력 쪽까지 갔을 때는 이제 신호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축 경로, 이렇게 이제 점프 해가지고 넘어오는 이제 이 단축 경로로 신호가 상쇄되지 않고 감쇄되지 않고 잘 전달이 돼서 W 값들이 잘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CNN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